안녕하세요. 유럽 문화를 속살까지 깊숙이 알려드리는 고품격 문화교육 채널 탐미주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생활의 마지막을 불태웠던 도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영상 2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관문이다 보니까 대부분 프랑크푸르트로 입국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볼 거 하나 없는 도시라고. 주로 하이델베크로 많이 가시던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크푸르트는 다른 독일의 예쁜 도시들에 비하면 좀 덜 예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도시들이 너무 예뻐서지 프랑크푸르트가 결코 노잼 도시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여행자 입장에서 볼만한 곳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시 관광의 시작은 이곳 하우프트바이부터입니다. 모든 대중교통의 중심이에요. 하우프트는 이제 머리란 뜻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느낌의 접두사예요. 이 단어가 접두사로 붙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헤는 초소, 위병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도시를 지키는 민병대 본부였었어요. 전번 영상에서 상업의 도시라 얘기하면서 웬 민병대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프랑크푸르트는 특정 영주에게 속한 영지는 아니었지만 상인들 자체적인 독립 자유도시라는 의미는 반대로 누구라도 힘센 영주가 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프랑크푸르트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성곽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길이 삐죽삐죽 이상하게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이상한 녹지 부분이 과거에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을 지켜주던 해자자리입니다. 지금은 성벽도 없앴고 해저도 메워서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저가 있던 자리여가지고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요. 원래 여기가 다 해저가 파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반대쪽도가 다 끝에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꼬불꼬불하게. 자, 해저가 있던 길을 지금은 메워서 해저를 메우고 길로 만든 겁니다. 해저가 있던 자리에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메인 도로가 되는 거죠. 이곳이 부대의 중심인 하우프트였으니까 그럼 다른 바해도 있을까요? 네, 있죠. 이곳 하우프트바에서 동쪽으로 쭉 난 이 길, 바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번화한 이 길, 자일거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성의 동쪽을 지키던 컨스타블러 바해가 나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시장에 서는 서민적이고 재밌는 광장이에요. 다시 하우프트바이로 돌아와서 주변을 돌아보면 프랑크푸르트 최대 백화점 갤러리아가 있네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곳에 다 있지요. 시간 없는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지만 좀 비싸긴 해요. 여기를 둘러봤으면 이제 최고의 관광지인 레모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애매한 거리지만 지하철로 한 방에 연결이 안 돼서 주로 걸어 다녔습니다. 레모 광장은 옛 시청사예요. 게르만 전통가옥인 하프팀버하우스가 있어서 포토존이죠. 독일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한국에서는 레모 광장이라고 하는데 독일 지명은 레모 언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언덕 쪽이 살짝 높아요. 이 광장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이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누님이시죠. 저 구석에 미네르바 언니도 계시는데요. 이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어디 가서 꿀리는 언니 절대 아니죠. 어딜 가나 인싸인 언니인데 이 광장에서만큼은 유스티티아 언니에게 밀려 있습니다. 유스티티아, 즉 영어로 justice, 정의의 여신이죠. 바로 시청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삼권 분립 이전이기 때문에 법원이 따로 없고 시청에서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엄정한 법 집행을 의미하는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라츠켈러가 있네요. 지금 여기 반대편이 레모 광장 쪽으로 보이는 쪽이 라트하우스 시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 뒤쪽으로 지금 라트켈러가 있어요. 켈러면 저장고, 창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라트켈러니까 라트켈러로 써있죠. 이 시의 저장고란 뜻이에요. 그러면 시의 저장고, 옛날에 전쟁 많았잖아요. 전쟁 대비해서 식량 창고를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시별로 독일의 도시들 가면 이 라트하우스 옆에 라트켈러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이 라트켈러가 지금 레스토랑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 레스토랑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예, 라트켈러를 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광장을 휙 둘러보면 눈에 띄는 두 개의 높은 건물이 보입니다. 먼저 완전 있어 보이는 저 사암으로 만든 빨간 고딕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카이저 도움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카이저는 황제, 도움은 주교자 성당이란 뜻입니다. 뭔가 황제와 관련 있는 곳이겠죠? 네, 바로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행해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독일어권 지역을 여행하다가 카이저 머시기 하는 곳을 보시면요, 아,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관련이 있었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사 얘기로 빠지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략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독일 왕을 겸직했다라고 생각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신성로마 관련된 거는 독일 쪽에 많이 있어요. 도움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각 지역을 교구로 나눠서 각 교구별로 주교님이 계셨죠. 이 주교가 있는 중심 성당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그 도시에서 가장 중심,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가 도민 경우가 많아요. 뭐 아주 엉뚱하게 진짜 너무 소박한 곳도 가끔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서 교회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돔을 택하시면 대부분 만족하게 되죠. 독일어권에서는 돔, 이탈리아에서는 두오모, 영어로는 캐세드럴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대성당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성당이 대부분 주교자 성당이긴 하지만 이 대성당이면서 주교자 성당이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으니까 딱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번엔 반대쪽 높은 건물 한번 볼게요. 성 파울 교회입니다. 독일어로 파울이면 바울이죠. 즉 성경의 틀을 잡고 초기 기독교 이론을 집대성하신 성인이시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출발했죠. 프랑크푸르트 루터교 중심교회였습니다. 이 개신교가 성경 중심을 강조하는 교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겠어요. 그죠? 그 이후에는 통일 독일을 위해서 국민의회가 처음으로 여기서 열립니다. 지금의 독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 그 선언을 한 곳이 이곳이니까 독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하지는 않고요. 역사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간략하게 프랑크푸르트 핵심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왕 프랑크푸르트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없이 깊이 들어가면 다들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일반 여행 유튜버 분들 다루는 것처럼 가볍게 하기도 그렇고, 이 수위 조절이 좀 힘들긴 한데요. 이거 조회수 보면서 제가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연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